한국의 시간을 50년 전으로 되돌린 듯한 비상계엄 상황은 짧게 150분 만에 끝났습니다. 야당은 내란 미수 혐의 등을 사유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 요구의 뜻을 모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탈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 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모두 일괄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 상황에 미주 한인사회도 충격입니다. 대체적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믿기 힘들다는 반응으로 한국의 이미지 실추에 우려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신임 LA 카운티 검사장이 공식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무너진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 모두 1,113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동포청 통합민원실이 개소하면서 미주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공항에서 간편하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 회복자의 복수 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여론은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 아들 사면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롱비치항을 통해 북한의 무기와 군사장비 등을 대규모 밀수출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난 11월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밑돈 수치입니다. 올해 사이버 먼데이에는 소비자가 지출한 금액이 13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7.3% 증가입니다. LA 클리퍼스가 포틀랜드와의 경기에서 127대 105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미네소타와 홈에서, 레이커스는 마이애미와 원정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김혜성 선수가 오늘 오전 9시에 미국 프로야구에 포스팅 공시됩니다. 메이저리그 구단과 본격적인 입단 협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어제 많이 놀라셨죠? 미주 한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한인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계속 이어졌다면 한국과 전화 힘듭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안 될 가능성 크지요. 네. 계엄 전국이 6시간 만에 막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차례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고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고 이르면 내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 소추안도 역시 본회의에 보고됐고 내일 표결에 들어갑니다. 오늘 내일 이 이야기는 한국 시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풍 우려에 탄핵에는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태세를 전환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역시 또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친한계 의원 18명이 탄핵 찬성 쪽으로 이탈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탄핵 반대 입장을 공식 발표한 상황입니다. 대단하죠. 탄핵에는 반대한다. 계엄령에도 반대하고 탄핵에도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현재 당론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탈당 요구는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국민의힘에서 탈당 관련 이야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또 계속 속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이 벌써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두 번째입니다. 2016년 기억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3개월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무 정지 기간 윤 대통령은 물론 정상 외교 등 외교에서도 일단 손을 떼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에 있었지만 이것도 모두 올스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국 시간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탈당 요구를 윤 대통령에게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서 비상계엄 후속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한 대표는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일부 중진 의원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속책을 논의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탈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그리고 대통령의 해제 선언까지 어제 국회 안팎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헬기를 타고 온 계엄군이 국회 장악을 시도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역사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도 있었던 어젯밤 뒤에서 이걸 막았었던 시민들이 있었고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있었고 이들의 진입을 막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KBS가 긴박했던 시간 155분을 되돌아봤습니다. 예고 없이 진행된 밤 10시 30분 긴급 담화.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밤 10시 56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를 지켜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여의도 국회로 가주십시오. 저도 국회로 갑니다. 오늘 새벽 0시 헬기에서 내린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합니다. 이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에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곳곳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새벽 0시 20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을 향해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거나 부역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섭니다.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새벽 1시 가까스로 소집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됩니다.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 참석자 만장일치였습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새벽 4시 30분쯤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50여 분. 대한민국은 그 2시간 반 동안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한국 시간으로 4일 국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즉시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이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탄핵안이 국회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냅니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도 생활하게 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목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의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인해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후 폭풍으로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와 걸기 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 말 그대로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각지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기와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하면서 인천 지역, 경기 지역은 따로 촛불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당분간 지역별로 계속되고 광화문에서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해제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미주 한인사회도 어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이른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소식을 접한 LA 한인사회도 때 아닌 계엄령 사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행히 6시간 만에 계엄령 해제가 선포됐지만 문화선진국인 한국에서 비상계엄령이 발동됐다는 데 대해 미주 한인들은 믿기 힘든 일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의 정치권에 몰아닥칠 소용돌이와 국제적인 위상이 실추된 데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한미평화연구소장은 계엄령 선포는 뜬금없고 부적절한 무모한 처사로 특히 미국이 정권 인수 시기인 이때에 한미 동맹국으로서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명천지에 계엄령이라는 사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더군다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건 국민이지 지금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70%가 지금 대통령의 국정수행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비상계엄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그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을 또다시 그 미개한 정치적으로 미개한 나라로 인식되게 만든 것은 매우 그 불행한 일이었었고. 이승우 전 LA 평통회장입니다. 먼저 법률로 정하는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우리 국회의사당을 공수 여단이 자극을 하지 않습니까?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가 가지는 의미는 대통령이 헌법에 대한 준수의식이 없을 때 국가 행정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일은 빨리 흐트러진 국가 질서를 바로잡고 대통령의 이 반헌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이 처리할 것인지. 한미평화협회와 내일을 여는 사람들 등 여러 단체가 이날 3일 LA 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성업 한미평화협회 대표입니다.
예. 지금 퇴진만 해서 될 상황이 아니고요. 네. 이것은 전혀 본인이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이 야당에 대해서 아니면은 국민에 대해서 했던 말이 다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눈을 찔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태 LA 평통회장은 그나마 계엄령이 수시간 만에 해제된 데 안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이 오래동안 지속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겠죠. 또 특히 비즈니스나 뭐 이런 것들, 또 트래블링,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해체돼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조속히 정부와 국회와 이 여러 이 기관들이 서로 합의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소장은 이번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저개발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한국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제적인 신뢰를 저버린 처사라는 지적이 따갑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현과 또 민주적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3월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수였냐라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이라며 한국 내 상황을 계속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상원의원의 한인으로는 최초로 당선된 앤디 킴 상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민 통치라는 근본 기반을 약화하고 한국의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며 존중받아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앤디 킴 의원은 민주주의는 항상 도전에 발생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 통치라는 기본적인 기반을 악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브 민 하원 의원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특징은 이견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반대파를 단속하고 이견을 억압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활기찬 민주주의에 위협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것에 대해서 중국은 한국의 내정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 내정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 어제 긴급 사태로 하루 종일 이란 말 딱 맞죠. 한국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나름대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개발도상국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한밤의 정치 드라마였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긴급 뉴스로 자세히 전했습니다. 외신 보도 어떻게 나갔는지 KBS가 묶어봤습니다. 한국에서 계엄이 선포되자 미국 CNN 방송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서울 특파원을 국회 앞에 내보내 한국 국민들이 받은 충격을 전했습니다. People of this nation do not ever want to go back to a time where military rule was the law of the land or where martial law was the law of the land. AP통신은 한국에서 일어난 한밤의 정치 드라마가 한국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평가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건이 활기찬 민주주의로 알려진 한국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NHK는 밤사이 한국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됐던 과정과 이후의 반응 등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호주 매체들 역시 머릿기사는 한국 소식이었습니다. The country's president ditching plans to impose martial law after the emergency order sparked outrage, including from within his own party.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포린 폴리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한 기이한 시도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12월 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Let it snow. 오늘 이른 아침 현재 출근길 안개와 구름으로 흐리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내려앉아서 이번 주 중에 가장 서늘한 하루 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아침 한때 흐리다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됩니다. 그리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아져서 대부분 지역 평년 기온을 살짝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은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 80도 내외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반짝 더위도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전날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는 급격한 기온 변화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도 대체로 평년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5도, 4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3도, 47도, 해안 지역은 61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질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7도, 낮 최고 기온 47도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말고 다른 직장보험이나 건강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회사 갖고 계십니까? 건강보험에서 뭐 여러 가지 있죠. 최대 건강보험사 중 한 곳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보험부문 대표 브라이언 탐슨이 오늘 새벽 총격 사망했습니다. 잠시 CNN 연결해 보겠습니다. That's Brian Thompson right there, the CEO of United Healthcare. He was shot and killed while outside the Hilton Hotel. Let's get right to CNN's Bryn Gingras with the latest on this. I know the details are just coming in, Bryn, so what are you learning? Yeah, that's right, John. Of course, this is still unfolding. Investigators there on the scene, but as you just described there, they 대표 believe 브라이언 right now 탐슨 this CEO가 오늘 새벽 뉴욕 시간입니다.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서 괴한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보도 등에 따르면 탐슨 CEO는 오늘 오전 6시 46분 맨해튼 미드타운의 힐튼 호텔 부근에서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의 총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전 호텔 부근에서 거리를 서성이고 있었던 것으로 뉴욕 포스트는 목격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탐슨 CEO는 오늘 오전 8시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연례 투자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고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아직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탐슨은 지난 2021년부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보험부문 CEO를 맡아왔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는 모두 1,113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과속은 17,516건, 안전벨트 미착용은 852건, 부주의한 운전으로 1,871건, 기타 9,424건 등 CHP는 3만 건이 넘는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올해 LA에서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적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7만 6,800여 건의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위반 사항별로 가장 많은 것은 거리 청소 시간 위반입니다. 정해진 거리 청소 시간에 주차를 해놓다 적발된 경우 40만 건, 그래서 전체 주차 위반 티켓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또 주차 미터기 시간 만료가 약 21만 건으로 두 번째, 레드존 주차가 20만 건으로 세 번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로스타운은 그동안 주차 위반 티켓 발부가 감소했던 이유는 LA시가 예산 적자 해소를 위해서 올해 일부 단속 요원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또 나름 분석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신임 LA 카운티 검사장의 취임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무너진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LA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 LA 다운타운에서 네이선 호크먼 신임 검사장의 취임식이 열린 가운데 호크먼 검사장은 취임 첫날부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근 어린 손자를 봐 자신이 할아버지가 된 만큼
손자 등 차세대들에게 더 이상 위험한 도시를 넘겨줄 수 없다는 다짐을 밝히며 범죄자들을 강력 처벌해서 치안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범죄자 처벌 계획과 범죄자들의 갱생, 그리고 피해자 지원 등 범죄 처벌에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해 치안당국, 비영리 단체들과 허물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A에서 더 이상의 솜방망이 처벌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개인범죄 등 강력범죄에 있어서는 사실에 기반한 처벌로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팩트에 근거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강력범죄에 따르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강력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o longer will gang members get a free pass from the gang enhancement. 또한 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따라 형량을 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일례로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일정 기간 커뮤니티의 봉사와 의무 치료소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벌을 대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교도소들이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범죄자들을 수감시키는 것은 이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If they violate society's laws. But that is a situation where non-prison alternatives come into play. 범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처벌 외에도 학교 내에서 폭력 사건에 휘말리는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바로 세워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고 수감 중인 죄수들에게는 출소 후 다시 범죄에 뛰어들지 않게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수감 생활을 완료한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했을 때 다시 범죄에 손을 대지 않게끔 하는 조치로 이들이 코딩 등 다양한 기술들을 배워 추후에 다시 나쁜 길에 안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wo main pipelines for criminal activity. There's the kids, and then there's prisoners getting out of prison. 이외에도 노숙자, 하우징, 조직 절도 범죄를 비롯해 타운 등 LA 카운티 내 주요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를 설립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태스크포스를 통해 커뮤니티를 돕는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범죄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단순한 범죄자들의 처벌에만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will lead task forces dealing with the key issues that our society is facing. 이날 취임식에는 전 가주지사인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트레이시 박 시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놀드 슈왈제네거 전 지지사는 네이선 호크먼 신임 검사장의 선서를 직접 진행하며 자신이 보디빌더와 영화배우의 커리어를 쌓아온 아름답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 LA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Los Angeles, because it was the mecca of bodybuilding. The mecca of... 라디오 설뉴스 이은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바이든 대통령 우군도 우군 나름이지만 아주 절친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뉴섬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사면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그 가족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헌터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전부 이해한다라면서도 그러나 나는 대통령의 말을 믿었고 따라서 실망했으며 이 결정을 지지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가족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차남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했습니다. 지난 2년간 뉴섬 주지사는 유세 현장과 토론회, 방송 등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하게 옹호했었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뉴섬 주지사가 돌아선 것입니다. 불법 이민자 대거 추방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팍스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컨트랙터 컨설턴트 설립자이자 CEO인 맷 디바라는 트럼프 이민자 공약으로 노동시장이 엄청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그 규모가 15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자신이 당선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개시하겠다고 거듭 공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 결과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가 건설과 천연자원,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될 가능성이 미국인 노동자보다 높았습니다. 2022년부터 1년 동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한 이주 노동자 비율은 15%에서 21.8%로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아리조나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중해 등에서는 건설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디바라 CEO는 이민자들이 만일 추방될 경우 여성과 G세대가 그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보다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고 G세대도 건설 사업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블루칼라 노동자에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변화를 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 2022년의 경우 석공이나 지붕수리공 3명 가운데 1명이 서류 미비, 즉 불법 이민자라는 이 추가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아마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두술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두술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에 얼마나 쇼핑하셨습니까? 전국에서 사이버 먼데이에 지출한 금액이 소비자들이 지출한 금액이 13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서비스 어도비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최대 쇼핑 대목 블랙 프라이데이 직후 사이버 먼데이에 쓴 돈이 1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4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1년 만에 그 기록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의 온라인 매출은 108억 달러로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와 온라인 지출 전년 대비 각각 8.8%, 10.2% 증가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번 사이버 먼데이 밤 2시간 동안 60초당 1,580만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휴대전화, 태블릿 등을 이용한 쇼핑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태블릿이나 휴대전화로 76억 달러를 썼으며 올해 온라인 매출에서 이 휴대전화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정보업체인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ADP가 11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14만 6천 명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것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6만 3천 명을 밑돈 수치입니다. 연준이 미국의 견조한 경기 흐름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D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반적인 월간 고용 증가세가 건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업종별로 성과가 엇갈렸다며 제조업은 지난 봄 이후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고 금융 서비스와 여가, 접객업 역시 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왜 미국 경제만 경쟁국들보다 잘 나갈까라는 분석 기사에서 미국 경제 원동력으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과 실패에 관대한 문화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에 다시 집권해도 미국 경제가 독주하는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강점이 빠른 생산성 향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적 성과도 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30%가 증가했고 유로존과 영국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성 격차가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도 홀로 좋을 것이며 다른 나라가 이를 따라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디스 측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일부 손상을 줄 수 있지만 크게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속적인 노동 생산성 향상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미국 반도체법인 칩스 액트에 따른 보조금 수령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마이크로칩이 반도체 보조금 수령에 관한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하에서 2022년에 제정된 반도체법 칩스 액트는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 달러, 연구개발인 R&D 지원금으로 총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수령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인 마이크로칩이 처음입니다. 마이크로칩의 이번 중단 결정으로 임기 내에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둘고 있는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은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올해 1월 마이크로칩을 반도체 보조금 두 번째 수혜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방상무부는 20여 개 기업과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사전 협의를 마쳤고 인텔과 TSMC 같은 6개 업체와는 최종 합의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2달 연속 두 자릿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과 기아차그룹이 두 브랜드 합상 판매량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10.4%, 기아가 20.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불확실성과 전기 착해짐 이런 악조건을 고려하면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대한항공이 4년여 만에 기업 결합 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1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대한항공은 11일에 이루어지는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에 참여해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신주 약 1억 3,157만 지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서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 7천억 원 외에도 잔금 8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내년 세계 경쟁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도 주요국의 수입 제한 조치 등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3.2%로 내년 성장률을 3.3%로 전망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 체류하면서 북한의 무기와 군사장비를 대규모로 밀수출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청은 샌바나디노 카운티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 셩하웬을 중범죄인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음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웬은 북한에 보낼 목적으로 총기와 탄약, 수출 통제 기술 등을 확보한 뒤 공모자들과 함께 롱비치 항구에서 선적 컨테이너에 총기와 탄약 등을 숨겨 북한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집행당국은 지난 8월 14일 웬의 거주지에서 그가 북한에 보내려고 시도한 군사용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도청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군사용 기기 2대를 압수했습니다. 또 9월 6일에는 웬이 북한에 보내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9mm 탄약 약 5만 발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웬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그가 군사 물품들을 롱비치항에서 밀수출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홍콩으로 향한 해당 물품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북부 거점 도시인 알레포를 8년 만에 재장악하는 등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지지해온 이란이 파병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서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측의 정부군을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시리아 북부와 북서부에서는 이슬람 무장 조직인 HTS가 주도하는 반군이 친튀르키예 세력과 합세해서 대규모 공세를 벌이며 주요 거점을 장악했습니다. 이에 맞서 알-아사드 측 정부군은 러시아 군과 합세해서 북서부 이들리브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군을 항공기와 미사일로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부의 데이르 에조르 지방에서는 정부군과 친이란 무장 세력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족 민병대 시리아 민주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군이 친이란 무장 세력을 공습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 펠라이더 소장은 이번 타격이 미군의 이 자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알레포나 시리아 북서부의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시리아에서 미군의 임무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IS의 재기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휴전 합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 레바논 정부를 통해 휴전을 원했고 계속해서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지켜지도록 확실히 해야 하며 그렇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휴전의 효과적인 감시, 이행을 위해 프랑스와 구축한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다면서 어느 한쪽이 휴전을 위반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관여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